나라가 망한다는 것에 어떤 하나의 이유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합쳐져 그 나라가 온전한 순항을 하느냐, 파도에 부서지느냐 결정이 나는 것이겠지요. 오늘은 한비자의 망징에 나와 있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개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는 작은데 대부들이 차지한 영토는 크며 임금의 권위는 가볍고 대신들의 권력이 무거우면 그 나라는 망한다. 법령과 금법을 가볍게 여기고 모략과 꾀에만 힘쓰고 나라 안의 정치는 황폐하게 만들고 나라 밖의 외교와 원조에만 의지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여러 신하들이 쓸모없는 학문만을 익히고 귀족의 자식들은 변설을 즐기며 장사꾼들은 재화를 나라 밖으로 빼돌려 쌓아놓고 백성들은 나라 안에서 공공하게 지내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임금이 화려한 궁정과 높은 누각 및 정원의 연못 만드는 일을 좋아하고 호사스러운 수레와 의복 및 기구나 놀이개 등의 사치를 즐겨 백성을 괴롭히고 재물을 함부로 낭비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임금이 때와 날을 받아 귀신을 섬기며 복서를 믿고 제사 지내는 일을 좋아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임금이 신하들의 의견을 들을 때 많은 벼슬아치들의 말을 증거로 참고하여 알아보지도 않고 오직 한 사람만을 밖으로 내보내 정보를 얻는 창구로 삼는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 나라의 관직이 몇 사람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고 벼슬과 복록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 임금이 게으르고 무엇이나 이루지 못하고 유약하여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며 옳은 일과 잘못된 일을 결정짓지 못해 스스로 확고하게 설 수 없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 임금이 탐욕스러워 만족하지 못하고 이익만을 가까이하고 좋아한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 임금이 잔혹한 형벌을 가하는 것을 좋아해 법령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변설을 즐겨 그 실용에 힘쓰지 않으며 아름답게 꾸민 글에 빠져 그 공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 임금의 사람됨이 천박해 속마음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고 자신의 계획을 남에게 누설하기를 좋아해 조금도 감추지 않고 여러 신하의 의견과 말을 쓸데없이 이리저리 옮기면 그 나라는 망한다. 임금의 성품이 너무 강해 신하들과 화합할 줄 모르고 간언을 물리치고 신하들에게 이기는 일을 즐기며 나라의 이익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자신의 믿음에만 의지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임금이 다른 나라와의 외교나 원조만 믿고 이웃 나라를 얕보며 강대국의 도움에 의지하여 가까운 이웃 나라를 멸시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 처자식과 재산은 나라 밖에 두며 위로는 임금의 모사와 계략에 참여하고 아래로는 백성 다스리는 일에 관계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 백성들은 재상을 믿지 않고 신하들은 임금에게 충성심을 갖고 있지 않는데도 임금이 총애하고 신뢰에 내쫓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 임금이 나라 안에 뛰어난 선비를 중용하지 않고 나라 밖의 사람에게 관직과 봉토를 주며 공로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명성만을 좇아 진퇴를 결정하며 다른 나라에서 데려온 사람만을 믿고 그 지위를 높게 하여 나라 안의 신하들보다 귀하게 만들면 그 나라는 망한다. 임금이 왕위를 정당하게 승계할 적자를 가볍게 여기고 서자를 대등하게 대접하고 태자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임금이 죽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 임금이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나라는 혼란스러운데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자부하며 나라의 재력은 살펴보지도 않고 이웃의 적을 가볍게 여기면 그 나라는 망한다. 나라가 작으면서도 큰 나라에 대해 겸손하지 않고 힘은 약하면서도 강한 나라를 겁내지 않으며 무례하게도 이웃의 큰 나라를 업신여기고 탐욕만을 추구하고 외교에 졸렬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태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도 임금이 강성한 적국에서 후처를 맞아들여 정부인으로 삼으면 태자의 자리는 위태로워지고 신하들은 마음을 바꾸어 정부인 쪽으로 쏠릴 것이니 그 나라는 망한다. 임금이 겁이 많아 자기 신념대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지레짐작은 재빨리 하면서도 마음이 유약하여 정작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망설이다가 때를 놓치면 그 나라는 망한다. 나라 암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면 그 나라는 망한다. 역적이 일어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세력 있는 두 대신이 권력 다툼을 하고 임금의 형제들이 세력이 강해 나라 안에 당파가 생겨나고 또한 나라 밖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서로 세력을 다투는 일이 생기면 그 나라는 망한다. 임금이 젊은 시녀나 아름다운 후궁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총애하는 신하나 농간하는 측근의 지모를 써서 조정 안팎의 원망과 슬픔이 가득한데도 이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거듭 불법을 저지르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임금이 원로 대신을 업신여기고 왕실의 형제나 친척들에게 무례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며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잡아 죽이는 일이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 임금이 조그마한 술수로 법을 어긋나게 만들고 사사로운 일로 공사를 그르치게 하며 법률과 금령을 쉽게 바꾸고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명령을 내려 백성들이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 국경에 튼튼한 요새를 쌓지 않고 성곽은 허술하며 군비는 축적되어 있지 않고 물자는 부족하며 방위태세도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가볍게 적을 공격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에게도 벼슬을 주어 당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나라의 영토를 떼어 외교의 담보로 삼아 원조를 기대한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 임금의 자리와 권력을 물려받을 태자가 존경받고 세상에 알려져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세력이 커지고 강대한 나라들과 접촉과 교섭이 빈번하여 임금을 능가하는 위세가 일찍이 갖추어지면 그 나라는 망한다. 임금이 소심하고 성급하여 아무 일에나 쉽게 흔들리며 상황에 대한 이해득실을 헤아리지 못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식견이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 임금이 쉽게 화를 내고 군사를 일으키는 일을 즐겨 농사나 군사를 그르치면서 쉽사리 적국을 공격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임금의 측근인 고관 대신들이 서로 시기하여 싸우고 대신들의 세력이 융성하여 밖으로는 적국의 힘을 빌리고 안으로는 백성들을 괴롭히며 사사로운 원한으로 자신들의 원수를 공격하는데도 이를 임금이 내버려 둔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민심이 흔들리고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그 나라는 마침내 망한다. 또한 죄가 있는 신하를 처벌하지 않으면 그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마침내 반란을 일으키게 되므로 그 나라는 망한다. 군대를 지휘하는 장수에게 너무 강력한 권한을 주거나 국경을 수비하는 책임자에게 너무 높은 지위를 주면 법을 남용하여 제멋대로 명령을 내리거나 이를 처리할 때도 임금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전횡을 일삼게 되어 그 나라는 망한다.
이에 임금의 모후와 왕후가 서로 대립하여 파당을 만들게 되어 그 나라는 망하고 만다. 조정의 안팎이 서로 다투어 평화롭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 그들이 임금의 판단을 가로막고 나라의 권력을 제멋대로 행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권문세가의 자제들은 관직에 중용되는 반면 전쟁에서 공로를 세운 사람의 자식들은 배척당하고 지방의 작은 고을에서 행한 착한 일 따위는 높이 드러나는 반면 관리의 공로는 무시되고 개인의 행위는 귀하게 여기는 반면 나라에 대한 공로를 천하게 여기면 그 나라는 망한다. 임금과 나라의 창고는 텅 비었는데 대신에 창고가 가득하고 조상 대대로 뿌리박고 사는 사람은 가난한 반면 다른 나라에서 옮겨와 임시로 사는 사람은 넉넉하고 평소 논밭을 갈다가 전쟁이 나면 목숨 걸고 나가 싸우는 선비는 공궁한 반면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이익을 얻는다면 그 나라는 곧 망한다. 임금이 큰 이로움을 보고서도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재난의 징조를 듣고서도 대비하지 않고 나라의 전쟁과 수비하는 일을 천박하게 여겨 인의의 헛된 명분만으로 스스로를 치장하고자 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임금이 자신은 효행을 하지 않으면서 필부의 효행만 흠모하고 나라의 이익은 돌보지 않고 모후의 명령만을 좇고 왕후나 후궁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황관들이 나라일을 좌우하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임금이 말과 논리에 능숙한 반면 이치에는 어긋나고 마음은 지혜롭지만 술수에 익숙하지 않고 다재다능한 반면 법도에 따라 이를 다루지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원망하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신하들의 탐욕이 멈출 줄 모르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왕실의 사위나 자손들이 백성들과 함께한 마을에 살면서 그 이웃 백성들에게 오만하게 굴고 폭력을 휘두른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 모두 이치에 맞는 말씀입니다. 강력한 왕권과 법치의 전통을 세운 진나라만이 살아남고 그 외 전국시대의 제후국들이 모두 멸망한 역사적 사실을 놓고 보면 한비자의 예견은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도자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뭉쳐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제일 비참한 꼴을 당하는 것은 백성들입니다. 개인 한 사람의 행동이 전체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순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작은 변화를 시작한다면 그것들이 모여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듯합니다.